미래를 알면 투자의 아이디어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미래예보 진행의 김미연입니다. 미래에는 또 어떤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지 또 재밌는 랭킹쇼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래채널 마이F 황준원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재밌는 주제를 골라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주제를 골라주셨을지 먼저 좀 주제 확인하고 얘기 나눠볼까요? 네, 그렇게 하죠.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더 편리한 여행을 위해 미래 여행용품 베스트 5입니다. 자, 오늘 미래 여행용품으로 좀 주제를 뽑아주셨어요. 네네. 저도 참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서 예. 오늘 주제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미녀와 여수 제가 영화를 봤거든요. 아, 예. 거기에서 이렇게 생각만 하면 그 장소로 데려다 주는 지도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아, 거기 그런 게 나오나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좀 힘들겠죠. 그것까지 근데 살짝 뒤에 소개는 드릴 텐데요. 뭐 네. 그런 비슷한 기술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날씨 따뜻해져가지고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피크닉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이런 쪽으로 한번 주제 잡아봤고요. 네. 제가 이거 사시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네. 것들이 개발되면서 우리의 생활, 여행 문화도 바뀌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상상하시기를 바라면서 5가지 준비해왔습니다. 네, 5가지 내용들 또 오늘 상당히 재밌는 아이템들 많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먼저 오늘 랭킹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여행 관련 용품들이 등장할지 먼저 베스트 5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위는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를 뽑아봤습니다. 네, 여행할 때 이 각종 충전기들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즘엔 스마트폰이라든지 카메라, 뭐 드론 충전할 것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이 전력이 필수가 됐잖아요.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태양광 네. 충전기예요. 라이트 세이버 맥스라고 불리는 제품이고요. 네. 저기에 이제 배터리 용량이 15,600 암페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꽤 네. 용량은 넉넉하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렇게 돌돌 말았을 때 또 무거우면은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 텐데 680g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kg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무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저기 일단 기본적으로 USB 포트가 2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USB 포트를 탑재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라든지 네. 뭐 저런 카메라, 드론 같이 USB로 충전하는 최신 가전 기기들을 목표로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거의 생긴 거는 그 태양광 패널 그 판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네, 그 패널이 정말 우리 옛날 생각하면 지붕에만 있고 하니까 돌돌 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엔 또 소재도 다양해지고 네. 경량화도 되고 또 효율성도 높아지다 보니까 저런 제품까지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외 제품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저 제품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대세가 신재생 에너지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게 자꾸 컴팩트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수력 발전도 소형 갖고 다닐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곡 같은데 물살 센 데 있잖아요. 이렇게 두게 되면은 돌아가면서 수력 발전이 돼가지고 네, 걔가 뭐 엄청난 것들의 전기를 생산해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중요한 건 스마트폰 충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꺼지면 네. 안 되니까요. 그런 것들은 급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다이어리에 살짝 꽂아서 끼우고 다닐 수 있는 뭐 태양광 충전기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솔라페이퍼라고 그건 또 한국 기업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제품들 점점 많아지겠다라는 거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좀 해가 지면 충전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네, 당연히. 그럴 때는 수력을 쓰셔야 되세요. 네, 정말 뭐 스마트폰, 카메라, 뭐 노트북에 뭐 네. 정말 이제 충전할 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휴대용 제품들 좀 점점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편리하게 좀 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5위 동영상은 이 휴대용 태양광 패널 충전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4위는 어떤 아이디어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4위는
빨지 않아도 되는 옷이에요. 에이블리라는 티셔츠 그리고 후드티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네, 우리 여행 갈 때 아무래도 세탁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 옷, 저 티셔츠예요. 지금 입고 있는. 네. 저기 2주 정도는 세탁이 필요 없다라고 하고요. 네. 저렇게 물이라든지 케찹, 카레 뭐 그런 것들 흘리더라도 전혀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런 것들 다 튕겨내는 네.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저 회사에서 개발한 필리엄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자, 그러면은 뭐 외부에서 액체가 흡수 안 되는 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땀 흡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저 티셔츠는 땀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증발시키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땀이 나면 바로 통풍이 되어 증발이 잘 된다라고 하고요. 얼마나 증발이 잘 되냐면은 기존의 면 소재보다 40% 정도 빠르게 증발이 되고 건조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편리한 것도 편리한 건데요. 일단 세탁을 하지 않게 되면 물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세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세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탁을 하게 되는 그 시간까지 줄여주다 보니까 자원도 절약하고 네. 시간도 절약해주고 뭐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애들 옷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여행 같이 갈 때 애들이 입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뭐 그렇죠. 묻히고 흘리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렇죠. 정말 여행 갈 때는 옷 바리바리 싸들고 가게 되면은 그게 다 짐이잖아요. 또 세탁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런 옷 같은 게 개발이 됐고요. 또 얼마 전에도 양말도 소개해드렸잖아요. 소개해주셨어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은소재를 써가지고 그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해서 냄새를 안 내게 하는 방식인데 이건 액체를 튕겨내는 방식이고요. 이 제품 제가 팔고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실제로 판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팔 티셔츠가 48달러니까 5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후드티가 125달러. 이건 조금 비싸죠. 10만 원 훌쩍 넘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살라고 봤더니 안 비싸잖아요. 한 5만 원이면 한번 입어볼까 살만하네요. 했는데 네. 배송비가 49달러예요. 네, 배보다 배꼽이 네, 더 크다 정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한국에 들여와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입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제품 재밌는 거는 누군가는 어떻게 하면 세탁이 잘 되는 세제를 개발할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세탁이 필요 없는 옷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아예 생각을 바꿔서 아예 생각을 바꿔서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재밌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남자분이 계속 같은 옷만 입잖아요. 네. 한 가지 단점이 여행을 갔는데 사진마다 다 똑같은 그거는 옷만 입고 있는 문제가 것도 될 수 웃길 것 있겠죠. 같아요. 그런 거는 포기하신 분들, 실용성 네. 생각하신 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4위는 빨지 않아도 되는 옷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어서 3위는 또 어떤 아이디어들이 등장할지 3위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3위는 공기를 식수로 만드는 물병이에요. 펀터스라고 부르는 건데 네, 이건 뭔가 진짜 좀 미래용품 같은 느낌이 네.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여행 갈 때 물을 또 가지고 다니기도 무겁고 하잖아요. 저 제품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응결시켜가지고 저렇게 물을 생산하는 물병이라고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첨단 기술이 들어간 것이 저기 그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할 때 위에 달린 팬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저거는 자전거를 이렇게 이용할 때 자전거가 달리면 속도가 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공기를 흡수시켜가지고 하는 방식이고 지금 보시는 거는 돌돌 저것도 태양광 패널이 말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펼쳐 놓으면은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팬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일단 팬이 돌아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 공기 중에 있는 그 수분들이 있잖아요. 수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냉각이 되고 그러면서 물이 생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응축이 되면서 그러니까 쿨러가 들어간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대 0.8리터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빨리빨리 물이 만들어지지는 않겠네요. 맞아요. 절대 그럴 수는 없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단점은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상당히 습하고 더운 지역, 열대우림 지역 뭐 그런 쪽에서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기 중에 좀 수분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좀 쓸 수 있는 네. 용품이네요. 건조하게 되면은 전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단점이지만 분명히 뭐 그 조금 오지라든지 그런 쪽에 식수가 부족할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네. 사용해야 되는 순간, 그럴 때는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있어요, 사실. 정수 시설이 아주 간단하게 달려가지고 빨대로 그냥 강물에 이렇게 꽂고 마시면 필터가 정수가 돼가지고 네. 마실 수 있다는 건데, 당연히 그것도 뭐 전문적인 시설에 비해서는 떨어지겠지만 정말 필요하다. 급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겠고요. 뭐 앞으로 점점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점차 소형화가 될 것이라는 점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네, 좀 그런 익스트림한 여행지들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지나 좀 많이 덥고 이런 지역들에서 네. 물 구하기 힘들 때 이런 제품도 하나 있으면 상당히 과학적이면서 유용하게 또 물을 맞습니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신기한 또 제품이었어요. 공기로 식수를 만드는 물병 또 3위 영상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위 영상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는 셀카 드론 케이스예요. 에어셀피라는 제품이에요. 네, 셀카 드론 케이스라고 하니까 어떤 제품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휴대폰 케이스인데 저 안에 셀카용 드론이 저렇게 들어가요. 네. 저게 이제 원거리, 그러니까 멀리서 사진 찍을 때 필요한 제품이 되겠고요. 네. 셀카 봉으로 해도 다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 네. 풍경이 다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네. 이거 이렇게 해변가에 친구들이랑 있을 때, 등산 갔을 때, 뭐 여러 방면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케이스에서 드론을 꺼낸 다음에 조정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로 네.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하는 방법도 조금 익히셔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완전 진화된 셀카봉이네요. 앞으로는 셀카봉 없이 네. 저런 게 대중화가 될 수도 있겠다.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단점은 이제 최대 비행 시간이 약 3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찍고 다시 넣으셔야 되고요. 네. 저 케이스 자체가 또 충전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꽂고만 다니면은 충전이 되는 거다 보니까 급할 때 뽑아가지고 찍고 다시 끼워가지고 충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어요. 네. 카메라 화소는 500만 화소니까 그렇게 지금 휴대폰 후면 카메라에 비해서는 많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면 카메라 정도의 화소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카 찍기에는 충분하겠네요. 셀카 찍기에는 충분하고요. 뭐 당연히 우리가 뭐 특히나 등산이라든지 바닷가에 있을 때 멀리서 찍어줄 때 사람한테 부탁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저런 거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어요. 네. 저 제품이 2017년 5월에 판매될 예정이고요. 네,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사실 저거랑 비슷한 제품이 이미 판매가 되고 있어요. 호버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책 사이즈예요. 책 사이즈로 가지고 다니다가 펼쳐서 이렇게 날리면은 날 촬영해 주는 건데 그 제품은 더 좋은 점이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조정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해주는 끼워만 놓으면 네, 인공지능 자율 비행 기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더 편리한 제품이고요. 네. 좀 더 비싼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좀 어떤가요? 아직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뭐 좀 가격대 이런 것도 궁금한 것 네, 같아요. 이 가격이 제가 알아보니까 272달러의 선주문이에요. 선주문이라 이것도 할인된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사실 셀카용 제품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드론뿐만이 아니라 셀카 로봇 같은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큐브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걔를 먼 거리에 갖다 두면은 네. 걔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제 움직임에 맞춰서 추적하면서 촬영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쫙 네. 돌아가면서 촬영을 해주면 풍경이랑 저랑 한 번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멋지게 촬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제품도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일본에는 샤프에서 만든 로봇 전화기도 있어요. 전화기요? 로봇 형태의 전화기예요. 네네. 그래서 걔를 멀리 세워두고 야 나 찍어줘 하면은 걔가 내 얼굴 파악해가지고 네. 추적하면서 찍어주거든요. 그것도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셀카용 드론 그리고 네. 셀카용 로봇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제품들 네. 나의 추억들을 간직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최첨단으로 나오겠다라고 예상이 되죠. 네. 정말 뭐 요즘에는 혼자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또 사진 찍으면 올릴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계속 이렇게 셀카용 제품들이 진화되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많이는 나오겠지만 문제는 가격일 것 같아요. 네. 셀카봉은 싸니까 어떻게 사는데 저건 항상 우리가 셀카 그렇게 멀리서 많이 찍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문제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2위는 셀카 드론 케이스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이디어 또 남겨두고 있는데요. 1위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위는 나를 따라다니는 여행 가방 코아 로봇입니다. 네, 이것도 사고 싶은데요. 네, 이건 특히나 해외여행처럼 장거리 여행 갈 때 우리 네. 가방 들고 다니기 정말 귀찮잖아요. 저건 저렇게 주인을 알아서 따라다니는 여행 가방이고요. 네. 장애물 회피 기능도 있어가지고 앞에 뭐가 나타나면 저렇게 피해서 알아서 가요. 똑똑하네요. 똑똑하죠. 네. 그 안에 그 뭐 카메라, 레이저, 음파 탐지기 뭐 그런 시스템, 저 회사에서 만든 코어 무브 시스템이라는 거를 장착하고 있고요. 또 저거는 저렇게 스마트 밴드랑 연동이 돼요. 네. 그래서 2번 두드리면 나한테 따라오고 또 저 스마트 밴드가 열쇠 역할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저 제품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냐라고 많은 분들이 네. 걱정하시던데 분실 시에는 GPS 추적이 또 돼요. 그렇기 위치 때문에 추적까지. 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여행 가방보다 더 찾기도 쉽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방들 보시면은 좀, 저거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네. 많을 것 같아요. 네, 저 제품은 아직까지 출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2017년 CES에서도 이렇게 전시가 되고 해가지고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저 제품뿐만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여행 가방도 있어요. 그 가방을 올라타가지고 타고 다녀요? 오토바이처럼 타고 다니는 가방도 있고, 네. 아예 둥그런 원통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따라다니는 가방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짐 들기 싫다 보니까 네. 짐을 들어주는 로봇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자꾸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는 장바구니 대신에 나를 네. 따라다니면서 바구니. 물건 들어주는 너무 그런 좋네요. 도우미 로봇들이 미래에는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런 제품들 많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뭐 저런 것까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몇 년 후에는 정말 좀 필수적으로 이런 용품들 기본 세팅해서 여행 가실 것 같아요. 정말 10년, 20년 후에는 몰라요. 네. 또 저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뭐 추억을 360도로 다 간직할 수 있는 네. 360도 카메라도 상당히 여행용품으로는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네.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초반에 거리 이렇게 뿅 하고 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하셨는데 맞아요. 미래 차세대 교통수단이라고 하이퍼루프 진공 열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니 서울에서 뉴욕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뉴욕까지. 계획대로만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거 2021년 두바이에 처음으로 생겨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달라지는 미래의 여행 모습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여행이라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점점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분야이지 네. 않겠습니까? 특히나 밀레니엄 세대들, 새로 태어난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에 더욱더 큰 가치를 둔다라고 네. 해요. 그래서 여행업계의 성장, 그리고 어떻게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활용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얘기해본 주제는 미래에 어떤 여행 용품들이 등장할지 이 부분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아이디어들 많았는데요. 오늘 좀 이 정도에서 얘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아이디어들 또 소개해주신 미래채널 마이F 황준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예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아이디어들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